자, 이제 공법의 첫 번째 나무, 국토법, 총칙까지 앞에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무가지 그리고 격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법의 첫 번째 나무가지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계획, 그리고 사업, 토지, 거래 이렇게 있었죠. 3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나무가지인 계획, 요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광역도시계획, 또 하나가 도시군 계획이죠. 다시 도시군 계획은 다시 더 쪼개져서 격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한번 여행을 떠나보죠. 자, 우리 교재 509페이지입니다. 자, 508페이지에 나무까지 다시 한번 눈으로 바르시고 509페이지에 계획에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계획의 수립 절차 어떻게 짜지느냐, 만들어지느냐, 그 절차상의 내용을 갖다가 그 공통점은 뭐고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거를 비교해서 이해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떤 기본 문제로 주어지겠죠.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보니까 그 다음에 계획에서 2, 3, 4, 5가 다 뭡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네요. 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행위 제한을 가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게 이제 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한테 행위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그냥 수리 절차상 그런 내용만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 511페이지에 보시면 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종류 이미 말씀드렸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가나다라 마 다 외우셨죠? 한번 외쳐보실까요? 잘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20번 외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자, 밑에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실천계획이나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학자들이 쓰는 것이고 큰 의미가 없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대외적 구속력, 거기에다가 검정펜 밑줄로 하실까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대외적 구속력은 다른 말로 뭐랄까? 행위제한. 다른 말로 좀 법적인 어려운 용어로 처분성이란다. 거기다 하나 써놓으실까요? 처분성. 뭐 처분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대외적 구속력, 이게 다른 표현이군. 이렇게 처분, 뭘 파란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그에 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자, 다시 한번 구속력은 뭐라 한다? 처분성. 따라서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 행정쟁송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이 불가능하다는 거. 요거까지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을 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항상 뭘 통해서? 그렇죠. 법 조문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체계를 잡으면서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524페이지입니다. 자, 제2장 광역 도시계획 형광펜 밑줄짝. 형광펜으로 밑줄한 건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이 광역도시계획의 단독 문제로 출제를 할 경우에 출제자들은 뭐냐?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상, 그죠? 수립 그리고 승인 절차상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광역도시계획의 출제자들은 뭐다? 광역도시계획, 이 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상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것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른 2개의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하고의 공통점 차이점을 구별해서 또 알고 있는가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융합해서 짬뽕해서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는 이미 앞에 총칙의 용어 정에서 봤죠. 그렇지만 또 가물가물합니다. 자, 516페이지 광역도시계획이란 제2조 1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하는 것.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뭐냐? 넓은 광역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역시가 아니고 뭐다?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그런다? 광역계획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제10조에 의해서 지정된 그런 장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계획이 과연 어떻게 짜지느냐? 계획이 짜지는 거, 그 절차가 있겠네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일정 절차에 의해서 짜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512페이지 51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계획을 때는 요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림 가져갈 게 많네요. 첫 번째는 나무하고 나뭇가지들 그림 가지고 가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계획의 절차도 그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도가 2개나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짜는 절차인데요. 512페이지 그 절차에다가 형광펜 위주로 쫙 합시다. 참고적으로 이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절차, 이 내용이 각각의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어떻다? 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것은 서로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유효무효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이 절차, 각 절차 단계에 각종 사람들이 참가하겠네요? 개입되겠네요? 그러면은 뭐예요? 무시했다는 것은 딴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죠. 딴 사람을 무시했다, 왕따시킨 거죠. 그러면은 망합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도 왕따시키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 군대 있었을 때 왕따 당했냐고요? 그랬나? 자, 여하튼 그래서 그러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국민이 분열되면 국가가 망하는 거죠. 이거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처럼 말이죠. 그렇구나. 여하튼 그거 판례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절차가 딱 보니까 와우, 되게 많네요. 총 보면은 8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무려 8단계. 디테일하게 보면 8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일단 그 전에 제목이 조그맣게 이렇게 중괄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의 수립 위반, 이렇게 짝대기 해놓고 승인 결정 절차도 이렇게 나와 있죠. 계획의 수립 위반, 승인 결정 절차도 이건 또 뭐야? 왜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짜는 거, 만드는 거를 갖다가 수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반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다. 이거죠. 어렵네요. 수립의 립도 설립이죠. 세우는 거. 위반의 입도 세우는 거. 똑같이 세우는 건데 왜 이렇게 달리 했을까? 그 다음 한쪽은 승인이라고 한쪽은 결정을 그렇게 하겠다. 정한 거죠. 정한 것을 갖다가 한쪽은 승인, 한쪽은 결정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대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진다. 즉 대적 구속력이 없는 광역도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 짜는 걸 뭐라 합니다? 수립. 대적 구속력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는 걸 뭐라 합니다? 위반. 행정용어를 그렇게 쓴다는 거죠. 물론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도 보면 큰 제목은 수립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는 뭐예요? 위반적 개념의 넓은 의미의 그런 수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짜는 거를 수립이라고 하는데, 수립은 다시 광의적 수립의 개념의
협의적 수립이 있고 입안이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도 왜 수립이란 말이 나오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역시 대외적 구성력이 없는 광역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 결정짓는 걸 뭐라 한다? 승인.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되는 걸 뭐라 한다? 결정. 딱 봐도 느낌이 없죠. 뭐가 좀 이렇게 무거워 보이나요? 결정. 뭔가 결정타를 날리죠. 우리들한테 결정타 날리는 행위지. 그렇게 뭐 이해 안 되시면 그렇게라도 좀 암기되면 좋겠네요. 자, 보니까 이 절차, 짜는 절차, 계획을 짜는 절차 이미 우리는 다 짜봤습니다. 언제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짜보셨다고요? 연식이 좀 되셨네요, 저처럼. 국민학교 때 다 짜봤습니다. 언제? 방학 때. 방학 때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공부. 근데 결국은 이제 다 노는 거죠. 자, 그렇게 여하튼 짜봤다. 그러면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온 분이 이 계획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대로 녹아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이미 초등학교, 빠르신 분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우셨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보니까 기초조사 측량이네. 여름방학 계획을 짠다 해서 먼저 뭐예요?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초조사. 그렇군. 그 다음에 의견 청취죠. 두 번째 장니까.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봐야죠. 누구? 동생이나 형 의견 들어보자. 어때? 이렇게. 의견 좀 줘봐. 이렇게. 멋져?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런 다음에 수립, 입안, 짜는 거죠. 그렇군. 이렇게. 그 다음에 뭐예요? 협의. 친구하고 협의였지. 이렇게. PC방 언제 갈까? 이렇게. 축구 이렇게 또 운동, 농구 좋아해. 그럼 야, 우리 이게 하는데 너 계획표, 야, 그 시간 비오나? 협의해서. 안 오면 왕따다 그러니까. 그래서 협의. 똑같네. 그 다음에 심의. 심의 누가 합니까? 아빠. 아빠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심의하죠, 아빠가. 심의. 괜찮은데? 별론데?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심의는 뭐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다. 의결하고 좀 차이가 나죠. 의결은 거치지 않으면 뭐예요? 무효죠. 그러나 심의는 뭐 이렇게 좀 심의에서 탈락됐다. 별로 안 좋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도 통과시켜도 유효다 이거죠. 심의하고 의견은 좀 다르죠. 심의. 아빠 힘 없죠, 그죠? 아빠는 그냥 이렇게 하숙생 이렇게. 밤에 누구세요? 이렇게. 참 보기 힘들죠. 자, 그래서 아빠의 심의.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 승인권자 결정타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와이프가 지고 있죠. 엄마가. 애들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아빠 말 안 들어요. 엄마 말. 그죠? 깨갱이죠.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밥 안 준다고 그럴 때. 가장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서열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아빠는 좀 불쌍하다. 엄마다. 이렇게. 엄마가 결정권을 쥐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의 승인 결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엄마가 딱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한테 뭐 해주죠? 할머니 할아버지께 송부해 주죠. 우리 개똥이가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역시 내 손자야. 이러면서 핏줄은 못 속여. 누굴 닮았지? 하면서 누구 닮았겠어요? 그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나요? 아니죠. 책상 앞에 이렇게 다 붙여놓잖아요. 붙여놔. 공개적으로 알릴 곳자. 공고. 그러면 이렇게 동생도 지나가다 보고, 엄마도 보고, 엄마 친구들도 와서 보고, 이렇게. 얘는 공부밖에 모르나 봐. 뻥이죠? 이렇게. 그렇게. 고고잖아요. 똑같네. 단지 그게 행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가 배우는 이 공법들은 넓게 보면 다 행정법이거든요. 어떤 절차법. 그렇군. 자,
그래서 이런 단계 이미 다 끝났네요. 별거 아니네 뭐. 그걸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또 다시 한번 쪼개봤는데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을 한번 보자고요. 광역도시계획 누가? 당연히 기초조사 청량하고 의견청취하겠죠. 의견청취. 근데 밑에 의견청취를 보니까 맨 밑에 보세요. 주민의견, 뭐 하부 행정기관 의견, 의회 의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민 의견도 보니까 주민 의견을 갖다가 어떤 때는 공청회, 어떤 때는 의견청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의견 듣는 것도. 그래서 공청회는 뭐예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때.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 뭐죠? 지금 하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뭐라고 한다? 의견청취라고 하지 않고 공청회. 주민의견청취라는 말이 없다고요. 공청회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렇군. 그 다음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을 때 그건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때 주민의견청취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놨거든요. 523페이지 국토법상 세 가지 계획에서 쫙 나눠놨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공청회란이 있죠. 공청회란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O, 도시군 기본계획 O, 도시군 관리계획 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미 아시겠죠? 요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기초조사 청량 의견 청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짠다. 수립한다. 광해도 누가 수립하냐?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그죠? 구청장은 없죠. 구청장이 나오는 게 앞에는 안 나와요. 그럼 어디에 나오냐? 토지걸 허가제에 비로소 구청장이란 나옵니다. 다 시장, 군수예요. 구청장 언제 나와요? 토지걸 허가제. 구청장 넣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서열은 같지만은 구청장 아니란 그래서 괄호로 검정해놓고 구청장 X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가 된다는 것.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다. 자, 국장이 했으면 이제 협의해야죠. 중앙행정기관이 장하고 중앙 관계기관장 있죠? 협의하는 거. 국장이니까 중앙이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에 반해서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뭐예요? 관계 그냥 행정기관이자. 그리고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각각 나눠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국장이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승인합니까? 승인은 뭐예요? 위에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이란 말 안 쓰죠. 자기가 그냥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승인, 오와 확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렇게 승인을 해서 밑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시도지사보다 서열상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높죠. 장관급이죠. 밑에 시도지사는 차관급이죠. 차관급. 뭐가 좋습니까? 오케이? 장관이 좋다고요? 저는 이렇게 시도지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행정체계죠. 행정부의 체계입니다. 사법부, 뭐 입법부 있지만 이제 행정부의 체계. 행정체계는 보면 맨 위에 이제 대통령이 계시죠. 대통령. 그 다음에 밑에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장, 줄여서 이제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자, 보면은 시도지사를 갖다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하나밖에 없죠. 제주도지사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한 분밖에 없죠. 세종 특별시. 그 다음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시장이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게 시장, 군수, 구청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데 이 구청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자치구청장이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시, 특별시가 아닌 그 일반시의 구청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서울특별시 지금 여기가 구로구죠. 구로구청장하고요. 구로구청장하고 저기 수원시에 8달구가 있나요? 8달구청장하고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8달구청장이 나도 구청장인데 구로구청장이 웃습니다. 훨씬 권한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이 8달구청은 거의 권한이 없죠. 행정적인 그런 급이 다르죠. 자, 그다음에 도지사, 도 밑에 이제 시장 군수가 있죠. 시장 군수. 이렇게 급이 여기하고 같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그다음에 군수, 군 밑에 읍장, 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제일 좋습니까?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하고 국무총리 장관하고 차이점이 있죠. 뭐죠? 그렇죠. 대통령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본인이 자기가 자기 자리를 만든 거죠. 근데 요 양반하고 요 양반은 뭐예요? 누군가가 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그럼 어떤 게 좋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주인인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 두 양반 언제 나갈지 몰라요. 이 양반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인중개사가 좋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돈을 왕창 버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좋은 점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를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뭐 장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제 시장 군수의 경우는 이제 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겠죠. 시장 군수가 수립할 경우에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승인권자고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승인권자, 죄송합니다. 승인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뭐 정비가 없음 이렇게 되죠. 정비? 뭐 이렇게 자동차 정비인가? 그것처럼 이제 계획들이 정비를 하는데 이제 5년마다 이게 적합하냐 타당하냐 5년마다 이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없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없어요. 넓은 범위니까 그죠? 없다는 거. 그에 반해서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있네요. 이런 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 그래서 먼저 기초조사 측량하고 그죠?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수립하고 협의 심의 그리고 승인 그죠? 승인한 다음에 이제 송부 공고 열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절차 누가 하는지 기관까지 해서 쫙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지도를 가지고 잘 아직 기억 안 나죠? 이렇게 컨닝하면서 이렇게 여기 무슨 단계에서 이렇게 돼 있는가를 보면서 갑시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조문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부터 해서 쭉 이어지죠?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 10조부터 해서 527페이지 17조의 이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18조라고 하지 않고 왜 17조의 이가 있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끼워 넣은 거죠. 근데 차례상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7조 다음에. 그렇죠. 18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뭐 이 조문이 있구나.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기초조사, 측량. 그게 1번이죠. 그게 13조에 나와 있어요. 기초조사. 그리고 1항의 끝에 보면 측량 나와 있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뭡니까? 의견청취. 자, 의견청취를 뭐라고 그런다? 여기서는 주민의견청취를 의견청취라고 하자고 공청회. 그래서 14조의 2단계 공청회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단계 짜야 되겠죠. 수립은 11조 524페이지 11조 밑에 수립 나와 있죠. 권자 해가지고 누가 수립한지 수립. 그 다음에 뭐 한다? 협의. 자, 협의가
네 번째 단계 돼 있죠? 16조. 협의 나오죠. 협의. 그 다음에 뭐 한다? 심의. 심의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심의한 다음에 승인. 그렇죠? 승인이 사항에 나오죠. 16조 사항. 그리고 송부, 공고, 연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단계가 조문이 이렇게 순서에 관계없이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학하시는 분이 어려운 점이 그런 거죠. 그죠? 어떤, 사실 이제 그 행정법은 실은 어떻게 보면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만 이렇게 딱 가지고 가면은 그게 어렵죠. 그렇지만 좀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등기법이 어려운 이유도 뭡니까? 그렇죠. 절차법이거든요.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요거 우리 뭐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공청회 참가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는 봤지만 공청회 가본 분은 그렇게 그렇죠? 없으실 거예요. 그러네. 앞으로 이제 자주 가야 되겠네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는 공청회 참가하는 거 필수사항이죠. 필수사항.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조 보시죠. 10조 524페이지 10조.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나와 있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짝 광역계획권 장소가 나오네요. 자, 1항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6분 나왔네요. 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밑에 1호, 2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6분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까? 국장도지사죠.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11조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다르네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누구도 계십니까? 시도지사에 시도 있고 시장 군수도 있죠. 이런 차이죠. 그래서 우리 제가 법조문상에 법조문상 나올 수 있는 게 뻔하다고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506페이지 맨 위에 표에 그 문제 출제 유형이 있죠. 출제 유형에서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조문상 사람 행정기관 소리티 바카스 틀린 보기. 이거밖에 못 내는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 할 수 이런 건 뭐예요? 6번째 동그라미 일상평화죠. 그런 거 제가 음영 이렇게 준 거 중심으로 또 음영을 안 쳐놨지만 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호에 보니까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이렇게 시도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국장이 지정하고요. 광역계획이 도의 관할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2항에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즉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죠. 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죽었다 깨어나도 이 양반들은 그죠? 뭐는 아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아니라는 것. 요청권자죠. 3항에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나 변경을 하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또 여기 뭐 계획권 지정할 때도 말이죠. 광역계획권 우리가 그 광역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여기 할 때도 이 심의 절차가 있네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광역계획권 그 장소를 이렇게 지정할 때도 심의 절차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뭐야?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가요? 거쳐야 한다는가요? 거쳐야 한다. 1항에는 뭐예요? 지정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와우!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거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 시장군수 밑에 애들 삐집니다. 그러면은 국장은 이제 고문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들을게. 야 심의 좀 해봐. 이렇게.
그 다음에 사항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연하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에 있겠죠. 5항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죠? 밑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왜? 삐지니까. 그러니까 밑에는 뭐예요?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야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며칠이네.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국토법에 어느 파트에 나왔는지 또 무슨 법에 나왔는지 막 헷갈려요.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나왔나? 7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가지고 함정파는 이제 506페이지 보시면은 문제 출제 예형의 동그라미 4번 저 문장 숫자 있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선생님 지체 없이도 숫자예요? 빠른 숫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교육인 광역도시계획의 그 장소인 광역계획권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